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엽전열단량이란 그런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은 이 엽전열단량이란 우리나라 가요, 그렇죠? 가요에 나오는 알성급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죠. 알성급제라는 게 조선시대 임금이 성균관 문묘에 참배한 뒤 보이는 과거 시험에 합격한 것을 알성급제라고 했다. 이때 알성이라는 것은 임금님이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공자님을 얘기한다. 공자님을 모시는 문묘에 가서 이렇게 참배하는 것을 알성이라 하고, 그 참배한 뒤에 베푸는 과거를 알성시 또는 알성과라고 했죠. 거기에 급제하는 것을 알성급제라 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이제 이 노래 속에 나오는 엽전열단량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아보니 옛날에 이제 어떤 싱글판인 것 같습니다만 엽전 15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엽전열단량의 이런 레코드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엽전 15량, 오늘은 이제 주로 이 량자에 대해서, 량이 어떤 의미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냐, 좀 깊숙한 내용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량이란 것은 자, 이렇게 쓰죠. 이것은 대략 압니다. 이것은 이제 발음이 두 개고 뜻이 두 개다. 두량이다 하는 때는, 량으로 할 때는 두 개를 얘기한다. 물론 두음법칙이 있을 경우에 이제 양으로 쓰겠죠. 그 대신에 돈의 단위 또는 무게의 단위를 나타낼 때는 량으로 한다. 니은이다, 량이다. 이것은 맨 앞으로 올 때도 두음법칙으로 양으로 쓰지 않고 량 그대로 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량과 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옛 글자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 두 마리의 등에 씌우던 멍에의 모양이다. 말 두 마리가 있는데 그 두 마리를 함께 이렇게 멍에를 씌운 모양이다. 그래서 두 마리다 해서 두 개다라는 그런 뜻이다. 또는 저울추, 예전에 이제 천칭과 같은 저울이 있는데 저울추 두 개가 양쪽에 매달린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두 개다 해서 두량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쓰인다. 그렇지만은 량 할 때는 좀 다른 의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 또는 짝을 나타낼 때는 량이고, 화폐의 단위다 또는 무게의 단위일 때는 량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량을 쓴 경우에는 둘 또는 두 쪽 모두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한다. 두 개를 모두를 나타낼 때 량으로 한다. 그렇죠? 물론 앞에 올 때는 이제 양으로 읽는다. 이렇게 되죠. 자, 화폐 단위, 무게 단위의 량은 조선시대 엽전의 단위를 나타내던 말이다. 엽전. 지금 요즘 전이죠. 전, 혹은 돈. 그냥 우리가 말하는 화폐 돈이 아니라 화폐 단위로서의 돈이 있다. 돈의 10배에 해당한다. 10배. 돈 1000냥, 백냥, 10량,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돈의 단위일 때도 량이고, 그 다음에 무게의 단위는 금이나 은이나 같은 이제 귀금속 또는 한약재 따위의 무게를 잴 때 쓰는 것이 량이다. 이렇게 되죠. 한량이라는 것은 귀금속의 무게를 잴 때는 한 돈의 10배다. 한 돈. 우리가 반지 같은 거 한 돈이다. 한 양이다. 이렇게 하죠. 10돈이 한 양입니다. 그때 이제 이 양자를 쓴다. 그렇죠? 그리고 약재, 한약재의 무게를 잴 때는 한근이면 600g입니다. 그렇죠? 한근의 16분의 1이다. 한근의 16분의 1은 37.5g에 해당이 된다. 결국 같은 무게죠. 우리가 금 한 돈은 3.75g이다. 그것의 10배가 한 양인데 그때는 37.5g. 그렇죠? 약재든지 귀금속이든지 할 때 한 양은 37.5g이다. 금이 선양이다. 능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두 개 또는 짝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로 쓰이는 낱말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로 둘 또는 짝을 가리킬 때 많이 쓴다. 이렇게 되겠어요. 양가, 두 집안이죠. 양극, 두 극이다. 양립,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세워진다. 양반, 동반, 서반, 그 양반이죠. 양성이다. 남성, 여성, 양성평등, 양측, 그렇죠. 양친 부모, 어머니, 아버지, 양서류, 그렇죠.
물에서도 살고 무태에서도 산다. 양쪽에서 사는 동물을 양서류라고 한다. 일거양득, 예, 하나를 어떻게 해서 두 개를 얻는다. 이렇게 되죠.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 이렇게 이 두량자로 대체로 쓰인다. 그렇지만 화폐의 단위나 무게의 단위를 쓸 경우에는 상당히 범위가 제한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또 많이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폐의 단위는 지금 우리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쓰지 않고 대체로 무게의 단위, 뭐 금이다, 어디다 또는 약재를 할 때 취급할 때는 이제 이것은 량으로 한다. 우리가 이런 말은 듣죠. 량중이다. 량중. 이때는 이 양이 두음 법칙으로 양중이 아니다. 양중이 아니고 양 그대로 쓰고 무거울 중자는 또 중으로 쓴다. 네, 중으로. 한자 표시는 중이지만 실제로는 양중 이렇게 표기를 하고 말한다. 자, 무게의 단위다. 그렇죠? 귀금속이나 한약재 따위의 무게를 잴 때 쓰는 것이다. 한양중, 한양중은 한양쯤 되는 무게. 한양중이라고 하면 그만큼쯤 되는 무게나 흔히 한양의 무게로 쓰인다. 그렇죠? 한양중이라 하면 한양 정도 되는 것을 말할 때 한양중이라고 한다. 한양의 무게다. 그런 얘기죠. 금 한양중 하면 금 한양 정도다. 이런 얘기가 되죠. 내가 보기에 이 돌에 박힌 금은 10량중이 넘을 것 같아. 한 10량쯤 된다. 그런 이제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이러한 양중이라고 할 때 이 한자로는 두량자를 쓴다. 그리고 무거울 중을 쓴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화폐 단위가 양이 아니다 보니까 접하기는 어려운데 반양 하면 한 양의 반이다. 반양. 근데 사실은 이것을 해놓고 량으로 쓰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네, 저도 막 별로 보지 못한 것인데 예전에 반양짜리, 이게 반양이죠. 반양짜리의 돈을 이러던 것은 원래는 반양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것처럼 반양으로 해야 되는데 반량으로 한 그런 어떤 표시도 국어사전에 나와 있다. 그것을 나타내는 돈이 반량전이라는 낱말도 같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좀 예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원칙은 반량이 맞다. 그런데 반량전 때문인지 몰라도 이때는 반량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량이다. 전량하면 그다지 많지 않은 돈을 얘기할 때 전량이다. 우리가 보통 보면 돈 좀 있느냐 할 때 돈량이나 가지고 있느냐, 돈량이나 있느냐, 또는 돈푼이나 있을까, 돈푼이나 있냐, 돈잎이나 있느냐, 또는 쇠푼 있냐, 이게 이제 다 같은 말로 그다지 많지 않은 돈을 전량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돈량이다. 뭐 돈량이나 있을까? 이것을 되게 좀 많이 쓰죠. 저 친구 돈푼이나 있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쓰는 때 이 돈량으로 쓴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화폐 단위의 량이 있는데 우리나라 예전의 화폐 단위, 조선시대, 그리고 또 조선 말까지 보면 화폐 단위는 가장 낮은 것이 푼이다. 한 푼, 두 푼 할 때. 네, 그래서 요즘도 남아있죠. 한 푼 주세요. 한 푼 줍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단위가 돈이다. 돈. 네, 그 다음에 단위가 량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푼이라는 것은 한자로 쓰면 분으로 쓴다. 엽전을 세던 단위다. 한 푼이라는 것은 돈 한 잎을 이른다. 한 잎 주세요 할 때 한 잎. 예. 또는 한 푼. 막 이렇게 예전에 엽전 하나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돈이란 것은 엽전을 세던 단위인데 한 돈이라고 하면 한 푼의 10배다. 10푼을 한 돈이라고 했다. 예. 그리고 한 양의 10분의 1이다. 이렇게 되고 이제 량이라는 것은 엽전을 세던 단위인데 한 양은 한 돈의 10배다. 한 돈의 10배라는 것은 결국은 푼으로 하면 100푼이다.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화폐 단위는 푼, 돈, 양 순서인데 100푼을 10돈을 한 양이라고 했다. 엽전 한 양 하면 100푼을 얘기한다. 이 100푼이라는 것은 엽전 하나하나 그것이 100개가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양이라는 것은 화폐 단위뿐만 아니라 무게의 단위로도 쓰인다고 했죠. 귀금속이나 한약재 같은 거. 이것도 똑같은 어떤 글자로 쓴다. 푼, 돈, 양으로 쓴다. 네. 예를 들어서 금을 기준으로 할 때 금 한 돈 할 때는 이것이 기준이다. 금 한 돈. 이것이 10분의 1은 금 한 푼이다. 그때는 0.375g이 되죠.
자, 금 한 양 하면 10돈이 되죠? 37.5g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을 약재로 얘기할 때는, 양이라는 것은 한 약재 한 근, 한 근은 600g이죠? 600g이 16분의 1이므로 똑같은 37.5g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무게의 단위의 돈, 우리가 돈중이다. 그렇죠. 앞에서 양중이라고 있었죠. 양중. 네, 양중처럼, 돈을 기준으로 하면 돈중이다. 돈중. 이것은 한 돈을 얘기한다. 이 돈. 그렇죠. 금 한 돈 할 때, 3.75g을 우리가 한 돈, 두 돈 하죠. 그것을 한 돈중이라고 한다. 돈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가 된단 말. 엽전열단양. 한자로 표기하면 엽전 15냥이다. 그렇죠? 이때 양으로 쓰면 안 된다. 양으로 쓰면 안 되고 냥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한자식으로 읽으면 엽전 15냥 이렇게 되겠죠. 예. 자, 왜 엽전이라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엽전을 주조를 할 때, 그렇죠? 주조할 때 주조하기 쉽도록 이렇게 나뭇잎 모양으로 이렇게 주조 금속이 이렇게 쭉 흐르도록 해서 만들어낸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다 따내는 것이죠. 다 뜯어내서 이제 동그랗게 만든다. 이러한 나무 가지 모양으로 주조를 하기 때문에 엽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대표적인 엽전은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상평통보다. 그렇죠? 막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상평통보의 크기를 대체적으로 보니 예를 들어 뭐 주조한 게 1633년 많이 주조했고 또 1678년에서 1894년 갑오 경장 때까지요. 그때까지 이제 수시로 주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대체적으로 보니 무게는 한 25g쯤 된다. 또 사이즈는 다른 모양이에요. 24mm에서 40mm다. 24mm라는 것을 제가 보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500원짜리 주화, 동전, 예, 그것이 24mm쯤 된다. 지름이. 그리고 두께는 2.8mm 했는데 우리 500원짜리도 보니까 두께가 대략 2.8mm 정도 되더라.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작게는 우리 500원짜리 동전, 좀 크게는 여기 좀 더 큰 것도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크기가 일정하지는 않다. 근데 이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상평통보다 하면 이 하나하나를 한 푼이라고 했다. 한 푼. 그리고 한 잎이라고 했다. 잎은 이제 엽전이므로 우리가 잎사귀와 같은 잎이다. 그렇죠? 한 잎, 두 잎. 그리고 이것을 그 당시에 이제 화폐 단위로 문이라고 했다. 한 문, 두 문. 그것은 한 푼, 두 푼, 한 잎, 두 잎과 같은 얘기다. 자, 이렇게 이제 엽전을 상평통보 기준으로 볼 때, 그럼 무게가 대략 어느 정도 될까? 앞에서 한 양은, 그렇죠? 100푼이라고 했죠? 한 양은. 그러면 열량이다. 열량은, 1000푼이다. 상평통보 그게 1000개다는 것이죠. 오늘 나오는 엽전 열단량은 1500개다. 그렇죠? 이 앞에 본 그 상평통보 엽전이 1500개가 15냥이다. 그렇죠? 자, 앞에서 한 푼이 25g이라 했죠? 이것을 1500을 곱하니까 37,500g, 킬로그램으로 37.5kg다. 상당히 무겁다. 그렇죠? 열단량은 상당히 무겁다. 이게 30kg, 뭐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대체로 30kg 정도 된다. 이것을 들고 다니기는 어려우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가치로 자, 이 앞에 상평통보 같은 것이 1500개인데 엽전이 동전이 1500개인데 얼마나 되느냐?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또 무엇을 기준으로 환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15냥, 엽전 10단량은 제가 인터넷 자료를 여러 개 보니까 뭐 지금 돈으로 한 60만 원쯤 된다. 또는 150만 원쯤 된다. 또는 300만 원쯤 된다. 이렇게 설이 다양해서 어느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은 아주 적은 돈은 아니다. 그렇죠. 엽전이 1500개면 적은 돈은 아니겠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많은 돈은 아니다. 지금 예를 들어 300이다. 그럴 때 시골에서 서울 가서 과거 시험 보러 가는데 그래도 오고 가고 뭐 대체로 뭐 보름에서 한 달 이렇게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노잣돈 다 써야 된다. 그래서 적은 돈도 아니지만 아주 많지는 않지만 뭐 상당한 금액은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시골에서 지방에서 서울에 어떤 시험을 치러 갔다 오는데 뭐 2주나 한 달 걸린다 할 때 상당한 원 가져가면 대략
숙식을 해결하고 교통비를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막 그 정도 돈이다. 이렇게 되죠. 자, 부피를 보니까 이것이 지금 뭐 자세하지 않습니다만, 여기 규격이 또 다 크고 작은 게 좀 다릅니다만, 이게 아마 300개 꾸러미의 한 꾸러미다. 이것을 있으면, 굉장히 묵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묵직할 것 같다. 근데, 엽전 열단량이라는 것은 1500개이므로 300개짜리가 5개다. 이것은 들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피와 무게가 된다. 그래서, 청노새 안장 위에다 실어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대장군 잘 있거라 다시 오마 고향 산천 과거보로 한양 찾아 떠나가는 나그네 내낭군 알성급제 천번만번 빌고 빌며 청노새 안장 위에 실어주던 엽전열단양 엽전열단양이 엽전이 1500개가 된다. 그래서 들고 갈 수 없다. 청노새 노새인데 푸른 빛의 노새다.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노새 안장 위에 이렇게 실어줘야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한자로 볼까요? 대장군. 그렇죠? 아마, 그렇죠. 대장군이라는 것은 정성을 얘기하겠죠. 천하 대장군. 그렇죠? 할 때, 그 대장군이다. 다시 아마 고향 산천. 그렇죠? 과거 보러 한양 찾아 떠나가는 나그네 내 낭군 알성급제 천번 만번 빌고 빌며 청노새 푸른 노새의 안장 위에 실어주던 엽전 열단양 엽전 15냥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알성급제를 한번 살펴봤고 오늘은 엽전 열단양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특히 어떤 화폐 단위나 또는 무게를 나타내는 이 양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